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오늘 칼럼은 말이죠. 지금까지 이 태극기 세력,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위력을 모으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동안 그토록 저희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과소평가했던 대한민국 언론이 이제서야 겨우 이 보도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 윤창중은 과연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그 이후에 걸치는 그 시간대에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바꿔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어제 3.1절 행사에서부터 그 판결을 내리게 되는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 과연 태극기 집회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오늘 좀 깊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국가 중심 세력이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 그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과연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의 사고를 일대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넘어서 각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압력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자. 이게 윤창중의 일관된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때까지 과연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의 그 후보, 대선 후보에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이거예요. 일단 접어두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누구를 대선 후보로 만들 것인가는 일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넘어서,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를 향해 모든 압력을 극대화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과 저력을 집중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 판결이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가 중심 세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대선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금 실천으로 옮기자. 이것이 오늘 제 칼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에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기각이나 각하를 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기각이나 각하를 했는데도 태극기 세력의 그 위력, 쉽게 말하면 대한문이나 서울시청 앞에 그 몰려드는 태극기 세력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지금 미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희망하는 대로 기각이나 각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앞에 모이는 우리 태극기 세력의 숫자가 변화가 없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됐다. 그러한 안도감에 당연히 빠질 것이고, 또 그동안 4개월 동안 저희가 그 악전고투 해왔던 데 따른 그 피로감 때문에 태극기 세력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태극기 세력이 방심할 수 있다. 방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미리 걱정해보자 이거예요. 또 하나, 만약 현재가 만에 하나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 인용에 따른 그 절망감을 뚫고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태극기 군중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광장과 거리로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의 그 동원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그 비관적인 전망을 먼저 해야만 그 다음의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이토록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총궐기를 해온 그 목표와 방향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해야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감과 애국심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제가 볼 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다음 정권을 야당 세력에게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 시민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만은 대통령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 중심 세력의 대결단이 어제와 같은 태극기 세력의 거대한 집회, 거대한 군중의 총궐기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 중심 세력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지금의 그 위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그 대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적인 전술 전략으로 일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일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창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을 위해 그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국가 중심 세력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로 일대 전환을 해 나가야지.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 대선에 대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만을 목표로 가다가 헌재 판결이 난 이후에 행동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악전고투하면서 여기까지 사력을 다해 국가 중심 세력의 결집을 했지만 그 결집이, 그 결집력이, 그 동원력이 물거품처럼 꺼지지 않도록 그런 위험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전략적 방향으로 우리가 일대 대전환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 중심 세력은 지금 문재인 세력, 이른바 친문 세력에 비해서 이 대선 레이스에서 엄청나게 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제가 단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태극기 집회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1945년 해방 이후에 신탁, 반탁, 이른바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탁과 친탁 세력 간의 그 자발적인 대결, 그 대결 이후 가장 자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총궐기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됐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대선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광장과 거리로 나왔던 그러한 경험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번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한반도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많이 여러 차례 태극기를 흔들면서 궐기를 해봤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얼마든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 이른바 태극기 정신을 새롭게 우리가 한번 정립해보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태극기 진영이 문재인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반문 세력의 총궐기에 나서자. 반문 세력의 총궐기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극기 정신이라는 것을 한번 정립해보자.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그 태극기 집회에 관통하고 있는 그 저류라고 할 수 있는 그 태극기 정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서는 그 태극기 집회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보여야겠다. 이것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친화적이어야겠다. 대국민적 친화적이어야겠다. 그동안 우리 태극기 세력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 황당무계하게 날벼락처럼 닥쳐온 최순실 사태에 직면하면서 솔직히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야당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그자들의 그 폐륜적 배신, 여기에 친북, 종북, 반미, 좌파, 좌익들의 그 준동 등의 때로는 황당해하고 분노하다 보니까 그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의 눈과 귀에 비춰볼 때는 그분들의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의 눈과 귀로 볼 때는 다소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뭐 그것 갖고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 그 않는 분들에게도 친화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태극기 진영 세력을 반문 세력, 대선 승리를 위한 반문 세력의 총궐기로 전환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절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말이죠.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면은 젊은 것들이 세상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습관적 언어 습관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태극기 진영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의 참석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은 이 노장층이 다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중심 세력으로 함께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께서는 다소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을 100으로 볼 때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른바 보수 우파 세력은 30% 정도,
100이라는 국민 속에서 30% 정도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지만 그 외연을 연장하지 못하면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에게 참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적이고 통계적으로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그 이전의 시간을 바로 반문 세력, 반문재인 세력의 총궐기를 이뤄냄으로써 그 대선까지 우리 태극기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의 그 저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 일대 전환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인 것입니다. 절대 배타적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에이미 추아라고 현재 그 미국 예일대 교수가 있습니다. 여성분인데요. 중국계 미국인 2세 에이미 추아라는 그 중국계 예일대 교수가 쓴 제국의 미래라고 우리 한글판으로는 제국의 미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Day of Empire라는 그런 책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다소 그 교훈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현재 미국이라는 제국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미국이라는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의 흥망성쇠 원인을 분석해 본 책이에요. 정말 방대한 양의 참 엄청난 그 지식을 과시하는 그 지식의 양을 과시하는 책입니다. 그 바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 네, 관용. 이 관용 정신이 있을 때에 제국이 이 소위 말 제국 형성에 성공을 했고, 그 제국이라는 건 뭡니까? 외연을 확대한단 말이에요. 외연을. 그 배타적으로 돌아설 때에 그 제국은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제국의 미래라는 책인데 이게 중국계 에이미 추어라는 교수가 쓴 건데, 저는 사실 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국을 운영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참 소위 말하는 백의 민족이다, 평화를 사랑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제가 일본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제가 일본을 두려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은 제국을 만들어보고 망해본 민족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경험해본 그러한 일본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도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제국을 운영해보는 그러한 그런 제국의 운영을 경험할 날을 제가 개인적으로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삼킨 초원의 지배자 몽골, 지금으로부터 750년 전 아닙니까?
사실 750년 전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먼 역사는 아닙니다. 그때 그 징기스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있다. 그것은 적을 격파해서 발밑에 쓰러뜨리고 말과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그 정복한 그 적들의 여자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 징기스칸은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럽인들이 이교도들을 말뚝에 묶어서 불에 태우고 그 처형을 할 때에 징기스칸은 만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공포했습니다. 너무 거창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태극기 진영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제가 역설적으로 우리 젊은 세력 그리고 태극기 이 정신, 태극기 집회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국민들에 대해서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가 대하자. 세 번째, 지금까지 우리 태극기 세력은 정말 놀라운 인내심과 자제력을 보여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태극기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고 비무장의 평화적 시위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발언, 장난 삼아서 한 이야기까지도 침소봉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이것을 사설에 싣기도 합니다. 정말 광화문 사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악마로 묘사하면서 철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단두대에서 참수를 해가지고 그 머리 모양을 그린 그런 악랄한 머리 모양을 그린 그것을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굴리도록 만드는 땅바닥에 굴리는 장면이 엄연히 자행되고 있고 이석기 석방 중고생이 단합해서 혁명정권 수립하자는 전교조들의 그 단발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은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 진영에서 사소한 잘못, 사소한 꼬투리만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 정신을 세워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 태극기 진영, 그 태극기 진영을 일대 반문재인, 반문 세력의 총궐기로 일대 전환해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대선이 언제 치러지든 저는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이 단연코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놓는데 성공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빠르게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의 대선 후보가 막대기라도 꼽아놓으면 저는 문재인 세력에게 승리할 수 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결코 비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태극기 이 세력, 이 태극기 진영이 이 태극기 진영을 관통할 수 있는 태극기 정신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더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어가지고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위에다가 막대기라도 꼽게 된다면 정말 누구 표현대로 나무젓가락이라도 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시련을 극복해서 우리가 또다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승자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그날까지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